다시 말하면 지지가 탄탄했고 61선 역배열 61선 이평선의 저항이 가깝고 그 뒤에 저항은 여기가 이탈된 저점이고 그 다음에 전고점이 저항이란 말이야.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11월 20일 오후 4시 22분 한 20분 정도, 42분 50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요번 종목 장세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거, 그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요새 종목들이 진짜 너무 기똥차게 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래 여러분들한테 어제 특이하게 이종복이가 종목 얘기도 좀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여러분들이 이 내가 주는 영상의 순서의 제목만 잘 봐도, 그죠? 제목만 잘 봐도 여러분들이 어떤 팁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장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주고 싶은 영상은 종목 대응을 잘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장 얘기는 간략하게만 해줄게요. 최근에 시장 얘기는 계속해서 했던 대로 언택트하고 치료제하고 VS가 되는데,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강할 때는 컨택트 관련주들이 약하고, 컨택트가 강하면 언택트 관련주가 약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뭐가 지금 이런 현상을 유발한 거냐면은 그 바로 내 원래 3대 제약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이 3대 제약회사 말고도 테마주가 또 되게 많죠. 뭐 덱사메타손,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이 제약주 섹터를 최소 10개 가까이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섹터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종목들이 과거에는 초기 시세였고 처음 시세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연속 상한가를 가고 이게 제대로 가는 건데, 최근 종목들은 이미 그 뉴스가 나올 만큼 나와서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뉴스로 어떤 주가가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급등을 할 때 그걸 따라가면은 당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모듈이 다 날아간 거야. 왜냐면 그때는 그게 처음이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주는 것이고, 지금 종목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내가 어저께도 뭐 넌지시 언지를 줬지만 23일부터 27일입니다. 요거 특별한 이벤트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2020년 이상한 장의 끝을 이종복이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종복이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급등락이 되지 않는 주식이 순간적으로 날아가면서 대박이 터지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 나는 지수가 약간 출렁출렁 거릴 때 수익이 더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죠? 그리고 내가 요새 계속 얘기해 줬지만은 컨택트 관련주 구찌가 굵은 거를 추천해 주고 싶지만 그쪽의 기대 수익률은 5%밖에 안 되고, 내가 추천해 주는 종목들은 기본 20%가 넘죠.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를 해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좌우지간 비서실장한테 연락해서 이 엄청난 장 소외받지 마라.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좋은 장에서 고점 추격 매수해서 물리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느 정도 카바를 시켜줄 겁니다. 좋아요, 구독 열심히 누르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쓰면 됩니다. 자, 우선 내가 그 얘기부터 해줄게요, 여러분. 급등락 제약주라고 여긴 돼 있지만은 이게 제약주가 아니고 종목으로 보면 됩니다. 급등락 종목을 안전하게 수익을 내려면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원래는 내가 요 두 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 하고, 요 마지막은 내가 그래도 나의 필살비기 하나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일단은 시장에 위치하고 그 종목의 추세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부연 설명해 줄까요? 시장의 위치가 지금처럼 신고가권이거나 추가적으로 상승할 목표치가 클 때는 또 달라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위치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게 부담이 되고 있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그리고 그 종목의 추세. 자, 그 종목의 추세란 기본적으로 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종목이 그죠? 올라갈 목표치가 큰지 아니면은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은 그 종목의 추세가 역배열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급락한 주식인지 등등의 어떤 그런 걸 봐야지 된다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가장 기초고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게요. 두 번째는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가총액이 왜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죠? 시장의 위치와 이 시가총액이 연관성이 있는 거야. 지수의 위치가 올라올 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목표치가 작은데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상한가를 팍팍 간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상한가를 팍팍 가면 그거만큼 지수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겠죠. 그리고 그쪽 섹터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수 부담 때문에 그 종목들이 끝까지 급등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꼬리를 달거나 밀린단 말입니다. 아니면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약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종목의 시가총액이 높을 경우에 급등하는 주식은 시장의 위치가 올라갈 목표치가 작거나 고점에 위치해 있을 때는 급등락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유추를 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섹터 강도인데 요걸 갖고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 주식이 매집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이라면 급등락을 하지 않고 그냥 급등을 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지만 매집의 유무를 어떻게 알지? 거래량 삼산 이평선 밀집 장대연봉 장대양봉 개파락 연속량봉. 거래량 삼산이 무슨 말인지 이평선 밀집이 무슨 말인지 이런 걸 또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주는데 그래도 실력 발휘는 해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항의 위치 그 주식이 저항이 어딘지도 여러분들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땡땡땡땡은 회원가입해서 배우든지 야간 방송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위치, 종목의 추세, 시가총액이 크냐 작으냐, 그쪽 섹터가 강하냐 약하냐, 그 주식이 매집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주식의 저항이 어디냐 이런 걸 본 상태에서 뭘 보는 거냐면 분 차트를 보는 겁니다.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제넥신을 갖고 설명을 했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우선 오늘 컨택트에서 굵은 주식들 몇 개를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회원들한테 추천한 걸 먼저 얘기할까요? 당연히 추천주를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지, 그지? 자, 지금 화면에 종근당 바이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종근당 바이오의 시가총액까지도 한번 보이게 해줄게요, 여러분. 자, 종근당 바이오의 시가총액은 2천억짜리. 오늘 상한가 종가 기준. 자, 종근당이라는 주식 있죠. 종근당이라는 주식도 보시면은 장중에는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2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막판으로 가면서 17%로 밀려 내려왔죠. 보이시죠? 종근당의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2조. 10배 이상이 높죠. 2조짜리가 보세요, 여러분. 2조짜리가 30%가 올라간다면 60조짜리가 보합권, 60조짜리가 1% 정도. 그러면은 30조짜리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정도는 대충 감이 잡히죠. 하이닉스를 커버해버려. 종근당 한 종목으로. 얘가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지수가 어땠어요? 오늘 지수가 세게 움직였습니까? 오늘 지수가 조금 비리비리했습니까? 지수가 비리비리했죠. 그래서 종근당이라는 주식은 이렇게 고점에서 쭉 밀리는 거야. 자, 어제 제넥신도 보시면 이 제넥신의 시가총액은 3조짜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조짜리 종목이 느닷없이 상한가를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을 못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40조짜리야. 40조짜리가 30%가 올라가면 120조가 움직인 거죠. 그러면 다른 주식이 피해를 봐야 되지. 이제 좀 감을 잡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총액과 종목의 위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이 과거에 이쪽에서 움직임이 좋을 때는 이쪽에서는 지수의 부담이 없었죠. 여러분, 그죠?
이쪽에서는 지수의 부담이 없었고 지수가 상승할 목표치가 컸었고 이쪽에서는 컨택트 관련주들이 죽을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고 싶은데 컨택트 관련주들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들이 급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지금은 지수의 위치가 고점이고 신고가권에서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기가 부담 가니까 이쪽 종목들은 날아가지를 않고 있는 거죠. 여기서 팁이 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는 그냥 알려줄게. 여기서 팁이 또 들어가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수 상승에 부담이 가는 위치에서는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주식들이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우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결론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수가 급락을 하거나 지수가 지지권까지 급락을 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거 봐봐. 나는 급등락 주식 안전하게 수익 내는 법을 영상을 주는데 또 시장으로 가갖고 실력 발휘가 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합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수가 급락을 해가지고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 저거를 살려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었죠. 그러니까 종합이 300에 있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지? 그죠? 그러면서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이런 조선주 같은 종목도 같이 폭등을 해서 종합이 10% 이상 올라와 버렸어. 그러니까 종합이 이제 10% 이상 올라와 버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SDI 막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급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매치가 됐죠? 잘 참고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 종바로 가겠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를 보시면은 이게 시가총액의 매력이고 거래량 패턴도 얘가 훨씬 낫죠. 그리고 주가 패턴이 보세요. 이제 1, 2, 3, 4, 5식으로 빠졌고 이중바닥인데 이 주식은 된고 전저가 안 깨져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60일선까지의 어떤 상승률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한 8에서 10% 가까이만 올라가도 얘는 60일선을 뚫고 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지가 탄탄했고 60일선 역배열 60일선 이평선의 저항이 가깝고 그 뒤에 저항은 여기가 이탈된 저점이고 그 다음에 전고점이 저항이란 말이야.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주식은 그걸 다 뚫어버리고 올라갔죠. 근데 반대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높은 주식인데 종근당 바이오하고 비슷하게 빠졌으나 이 주식은 이쪽에서 저점을 살짝 깼어요. 이게 기술적 분석의 노하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주식은 그 다음 저항이 어디냐면 이탈된 저점이 여기. 그래서 내가 12만원대가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본능적인 얘기를 했던 거야. 그 제넥신 영상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주식의 저항은 이탈된 저점과 돌파된 고점이 13만 5천원 수준, 그 다음에 60일선 저항이 14만 3천원 수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어제 보합선 기준에 그 차기 저항선이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가는 저항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높은데 상한가를 가겠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게 원래 요 정도 얘기만 하고 끊어도 되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급등을 하다가 밀린 주식 중에 경보제약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경보제약이라는 주식도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이종복이 말을 듣거나 여러분들이 약간의 공부를 했을 때 필요한 건데, 종근당 바이오 계열사죠 여러분, 경보제약은. 근데 얘도 먼저는 상한가 베팅은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거의 29.67%까지 갔죠. 근데 앞불사 거기가 딱 뭐예요 여러분? 신고가에 거기가 딱 뭡니까? 저항권이잖아. 그래서 안착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주식이 엄청나게 많고. 자 그 다음 나의 추천주, 요거 회원들한테 추천해서 대박 터졌다고 그랬죠. 지금도 오늘도 또 대박인데, 이 주식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언저리 갔을 때가 딱 거기가 뭐예요 여러분? 딱 거기가 이 주식의 가장 강력한 저항이죠.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근데 사실 얘가 윗꼬리가 긴 것은 좀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지만은 이 주식은 여기를 뚫고 가려면 그쵸? 여기를 뚫고 가려면 엄청난 거래가 여기 터져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법에서 거래량 밀집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얘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여기를 뚫고 올라가더라도 이 거래량 한 방으로 이걸 뚫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그 구간대에 엄청난 거래가 수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은 향후에 지금처럼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움직여야, 그리고 지지가 어디에 여러분? 2만원이죠. 2만원을 크게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거래를 엄청나게 수반시키면서 움직여야 이걸 돌파하고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는 거야. 어때? 여러분 죽여줍니까? 이게 바로 실전 매매의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이라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게 진수야, 진수. 자, 비단 이것뿐만 아니야, 여러분. 자, 조금 등락이 좀 심하지 않은 걸 갖고 조금만 더 얘기해 줘 볼까요? 아니면 나머지는 와서 배우라고 할까요? 여기에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분차트를 얘기 안 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매집의 유무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자, 여기 보시면은 이현제약이라는 주식도 있습니다. 오늘 이현제약도 이종복이가 상당히 좋아하는 주식인데, 이걸 갖고 얘기하지 말자. 근데 거래량 3사는 알려줘야 되니까 요런 게 거래량 3, 4형의 모습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산자 알죠? 이렇게 산이 한자로다가 산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문 산자하고 비슷하죠? 그래, 이렇게 들쭉 거래량이 이렇게 세 개의 사례 모양으로 있거나 이렇게 크게 떴다가 줄고 크게 떴다가 줄고 크게 떴다가 줄고, 이런 걸 우리가 매집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식이 바로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저항을 보세요, 여러분. 저항은 60일선은 여기고 된고가 여기죠. 이 주식 같은 경우는 한번 얘가 세게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 버리잖아. 봐봐. 되게 멋지지. 그리고 상한가를 안 가면, 내가 어제 팁을 줬듯이 상한가를 안 가면 20%에서 25% 수준에서 상한가를 빠르게 못 가면 그냥 던져버리라고. 단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또 나의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건 실제 사례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매집을 얘기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이라는 주식을 요번에 회원가입한 사람이 물어봤어, 어제. 이종복이가 딱 얘기할 때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나는 대형주, 개별주, 잡주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나 정도 네임 밸류에이션이 있는 사람이, 회원이라는 사람이 대한전선 같은 주식을 물어보면은 그냥 이런 주식을 뭐하러 갖고 있냐고 막 뭐라고 하거나 그냥 던져버리라고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도구 잡주를 왜 갖고 있냐고. 근데 이종복은 다릅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거 내가 실제 영상 나중에 원하면 틀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종복이 말 이꼬로 법이다는 이제 유튜브 사람들은 알겠지? 딱 보니까 매집이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줬던 거래량 3산의 매집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매집이 되어 있는 주식이 패턴 자체가 삼각형 패턴을 돌파를 해놓고 있어. 그러면 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터지면 전고점 돌파하는 건 시간 문제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가면 전고점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가면 전고점을 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가지고 있다 보면 거래량 실리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어. 이렇게 진단을 내려줬더니 오늘 바로 상한가를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 또 있습니다. 내가 실력 발휘하는 김에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일인데, 요 얘기를 하고 이제 서울제약도 한마디만 해줄게요. 서울제약도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근데 서울제약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서울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걸 다 돌파를 해놓고 있는 거고 삼각형 패턴이 끝났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눈에 확 보이죠? 서울제약은 거래가 여기서 크게 터져 있고 이런 게 거래량 3, 4형이라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 3, 4형의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대박으로 급등했죠. 근데 여기선 거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밀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가 한 번은 더 터졌지만은 연속적으로 거래가 안 터지니까 그대로 밀리죠.
그러면 이 주식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래가 이쪽으로 가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주식은 거래가 이쪽으로 가면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급등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누군가가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릴 때 사면 이건 뭐 무조건 수익 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대한전선 가볼게요. 대한전선은 거래량 패턴이 이쪽으로 갈 때 우상향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터졌고 엄청나게 터졌고 엄청나게 터졌고 거래가 급감이고 다르지 여러분. 나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더 쉽게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 아주 뽕을 뽑아줄게요 내가 여러분. 예, 자 뽕을 뽑아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도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뭐 난리가 났었는데 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도 다 2년이고 팔자라고 아시겠습니까? 다 2년이고 팔자인겨. 뭐든지 봐봐 한눈에 들어오지. 추세는 비슷한데 그죠? 추세는 비슷한데 거래량 패턴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한 수씩 배우는 거야.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오늘 BC월드 제약이 장중에 움직였죠 여러분. BC월드 제약이 장중에 움직이는 요 타이밍입니다. 요 타이밍에 갑자기 거래가 확 써버렸어요. 이렇게 보이죠? 이 주식은 저항이 아까 높다고 그랬죠. 거래가 이렇게 확 써버리면서 이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고점을 넘어갔잖아. 이거 밑에다 대놔서 주스면 이거 대박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짝 흔들렸다가 이렇게 날아간 거야. 그리고 20% 넘었을 때 절반 매도 사인 줬겠죠. 이건 실제 사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제 제넥신에서 배운 거 있죠. 차라리 이런 주식은 이렇게 올라타면 그냥 사라고 그랬죠. 어제 제넥신 갖고 얘기할 때 그죠. 근데 오늘 서울제약도 아침에 움직였어요. 동시에 움직였어요. 이 주식도 보시면은 이 주식도 아침에 보면은 거래가 늘면서 동시에 움직였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목표치가 얼추 차버렸단 말이야. 이거 쫓아 들어갔으면 물리는 거라는 거지. 이렇게 목표치에 찬 주식을 쫓아 들어가면 물리는 거라는 거지. 거래가 쓰긴 섰어도 여러분 보세요. 거래가 쓰긴 섰어도 이쪽 거래량 밀집에 비해서는 이것은 거래량이 한 번밖에 안 들어와 있는 거잖아. 아까 걔는 밀집도가 아니고 듬성듬성 한 번씩 툭 섰었죠. 여러분 이쪽에는 여기서 하나가 툭 섰고 여기서 하나가 툭 섰고 여기서 하나가 툭 섰잖아. 이게 거래량 밀집도라고 하는 거야. 이런 디테일한 것은 회원가입해서 배우는 게 나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지금 정도의 얘기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에탄올 관련주도 무지하게 좋다라고 했죠? 보세요 여러분. MH 에탄올도 오늘 아침에 급등했다가 쫙 밀렸습니다. 지금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여기서 팔았겠죠? 초대박이죠? 자 창해 에탄올 기억나죠 여러분? 창해 에탄올 이거 엊그저께 영상 보면 나 이거 추천했다고 이날 영상 줬죠? 이 주식이 왜 못 올라갔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이 거래량 밀집도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고 얘는 전고점 저항이 15,000원이 저항이고 그 다음에 요 16,000원이 저항이거든. 아침에 바로 그냥 매도 타이밍 딱 준 거지. 14,500원에서 15,000원 단기 저항. 기가 막히게 팔아주고 기가 막히게 사주고.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이 또 날라갔습니다.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요. 이 주식도 보면 거래량 밀집도가 이쪽 고점에 있는 거래량 비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있는 이 거래량이 훨씬 밀집도가 이쪽이 더 탄탄하죠. 그죠? 이 주식을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37,500원을 지지하면은 얘는 그 다음 저항선인 이거 거의 다 왔는데 이건 이건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런 주식은 신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분이 단기 매도를 잘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밀릴 때 또 잡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3일 전쯤인가에 현대미포조선이 이번 야간 방송에서 거래소에서 가장 강력한 매수 추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현대미포조선의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주식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업종의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업종이 화장품 섹터였을 겁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현대미포조선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단연 화장품 섹터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3, 4일 정도 전에 영상을 줬을 거예요. 자, 오늘 화장품 관련주가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을 했죠, 여러분. 그죠? 이 정도 클래스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일약품도 오늘 가다가 밀렸죠, 여러분? 이제 좀 알겠죠, 여러분? 화일약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항이고 내가 어저께 이거 기술적 분석해 줬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저항이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래가 엄청 많이 터지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해줬죠, 여러분. 제일약품하고 설명하면서 제일약품은 뭐 줬다라고 하면서 서린바이오도 설명을 해줬을 거야. 자, 이제 눈에 확 들어오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저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죠? 이런 주식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제 한번 팔아먹는 거라고. 그리고 밀릴 때 다시 사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서린바이오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쪽에 많고 이쪽에 많고 이쪽에 많은데 여기는 구색을 맞추려고는 했으나 지금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마주보는 고점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걸 돌파를 하고 가려면 거래량이 500에서 7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들어올 때 이걸 넘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려고 하면 물량을 받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매집이 되어 있는 걸 아니까 눌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겁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주식들이 오지게 많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오늘은 사실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다 저렇게 움직인 거야, 여러분.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다 저렇게 움직인 건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줄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저께 내가 부강약품도 낙폭과대에 속한다라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얘는 세게 아직도 못 가잖아. 이제 왜 못 가는지 한눈에 알겠죠. 근데 여길 잘 봐야 돼요. 이 주식은 거래량 3사는 여기에 있고 주가의 3사는 그 뒤에 나왔어. 그죠? 만약에 여기서 매집한 애들이 여기서 팔아먹은 게 아니라면 이건 애들이 아직 안 팔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래량 이걸 1000만 주라고 하는 건가? 거래량이 1000만 주 가까이가 터질 때 이 주식은 움직인 것도 예측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주식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섹터에서 화이브지가 움직임이 좋았죠. 보세요. 이제 화이브지 하면 화이브지 하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것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주식은 급등락이 안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쪽 종목은 급등락이 안 나오잖아. 얘기했잖아. 올라간 폭이 작으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만약에 장중에 15% 가까이 올라갔었으면은 이 정도 거래량이면 종가에 밀려서 꼬리가 생길 수도 있었겠구나까지도 이제 내 영상을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할 때 잘 팔아먹고 다시 쭉 밀리면은 다시 받으면 그거만큼 이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식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하면 저 주식을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다 알아낼 수 있고 이 영상 하나로. 그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도 날라간 주식이 널렸고요. 여러분 사실 더 자랑해도 되는데 내가 그냥 요까지만 하는겨.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나 이거 추천해서 물렸다라고 하는 주식 왜 추천을 했을까? 이제 좀 알겠죠? 바로 이 거래량의 이 종목은 맛이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엄청난 거래를 수반시켜서 이걸 뚫고 올라갔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걸 뚫고 올라간 게요. 엄청난 거래는 여기서 터진 거거든. 그리고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는 거래가 없었어.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비리비리하지만은 이 엄청난 거래를 수반했던 이 자리를 넘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거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식은 강하게 갈 리가 없지. 그쵸? 그래서 그냥 추천해놓고 안 가도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는 건데 이 주식을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래량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은 올라갈 목표치가 되게 크죠. 이 고점을 넘어가는 목표치가 있는 주식이야.
대신 중간에 저항은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이 4만원대 저항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이 정도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 영상 이것으로 마치 잠깐 이거 할인 이벤트 마치겠습니다.